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한 바퀴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보 이런 거 얻기에 완벽할 정도로 모든 책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한 발 앞서 가신 것 같아요. 저런 것들도 다 좋고 기농 기촌 하시는데 길잡이가 되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농을 해서 농업농촌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조용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박람회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죠. 근데 이해를 해주시고 1시간 동안 이제 저하고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가장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고 또 한 분 한 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0년도에 기농을 해서 충남 부여로 기농을 해서 전통 장류 외갓집을 경영하고 있는 외갓집 대표 박영숙입니다. 제가 한국농식품 여성 CEO 연합회장 2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농 기촌을 준비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구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2000년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농업에 들어가서 제가 무엇을 할까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동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정년퇴직한 지가 7년 됐는데요. 제가 41살까지 군인 가족으로서 정말 부족함 없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인생에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냥 정년퇴직하면 연금이나 받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고비가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진짜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95년도에. 그래서 저희 집에 갑자기 풍파가 닥쳐온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고 또 저희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 시세를 졌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엄마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야겠게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내 그 노후를 준비를 할 것인지 엄마로서 정말 아내로서 막막하고 그때 정말 암담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던 거 저희 남편이 하던 거를 다 정리해 보니까 제 손에 쥐어진 게 1800이었어요. 그래서 그 1800을 가지고 주식에 저 또한 또 어리석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산 것마다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하루에 800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벌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잃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네? 네? 참, 제 인생 자체가 여러분 벌었을 때 두 발 뻗고 잘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잃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저희 남편은 구남매에
딸만 7 줄줄이 놓다가 끝에 아들 둔 막내 아들이었어요. 41살에 얻은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또 제 인생은 9남매 7번째 4대 독자 집안에 9남매 7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정말 운명처럼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에 800을 벌었을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걸레질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참 너무 진짜 제 인생이 비참하고,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또 추락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 자체가 덤으로 살다가 진짜 한순간에 그런 애우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기농기촌 원하십니까? 그렇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농을 원하신다면 지금 어느 순간에 몇 달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2000년도에 혼자 기농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저는 아들만 둘 있어요, 슬하에. 근데 아들이 고3 때였어요. 어느 엄마가 고3 때 가정을 뒷전으로 하고 기농을 결심을 합니까? 그때가 아니면 너무 늦었어요. 그때가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니면 이 가정을 구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농을 해서 정말 앞만 보고 뛰었어요. 제가 그런데 고3짜리 아들을 두고 왔을 때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잡니까? 3시간, 고작해 3시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다 제가 기농을 할 때 항아리 15개 가지고 기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돼지가 98평에 다 쓰러져간 구옥이었어요. 거기에 정말 무서워서 저녁에는 동이 틀 때까지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닭소리가 이제 나면은 그때 3시간 잠을 잔 겁니다. 근데 그때요, 가장 무서운 게 귀신도 아니고요, 정말 살인범도 아니고요,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 거리가 이 머리하고 제 손끝이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로는 깨어나서 뭔가 해야 돼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성공이란 그런 결실은 정말 빨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더라. 그 정도로 기농의 길이 험담하고 멉니다. 근데 여러분, 기농을 하실 때 저는 그래요. 저처럼 저의 미래가, 아이고 저희 남편이 군인가족이니까 연금 받고 정말 탄탄대로로 잘 이렇게 그렇게 설계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나서,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후로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실 거고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다 나름대로 뭐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저처럼 정말 그 미래가, 저희 가족 미래가 다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렇게 그런 고비를 맞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제 몸이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요리였어요. 요리를 잘했는데 그 당시에 요리를 제가 이제 자원을 찾다 보니까 제가 부여로 이제 충남 부여에서 장류를 하거든요. 근데 뭐를 할까, 무슨 창업을 할까, 그때 너무너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여러분처럼 기농기촌 박람회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도전도 안 해봤어요. 도전도 안 해보고 막무가내 저는 요리를 잘하니까 그 요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적었더니요 104가지가 됐어요. 104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다 좁혀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 게 전통 장류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통 장류에 도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장을 담아 놓으면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봉사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뭐 친구들 인맥 이제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인맥을 적어서 나의 순번대로 쭉 했더니 이 사람들이 1년에 장류를 못 먹어도 10만 원어치만 먹으면 얼마겠다, 이 얍삽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귀농을 딱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귀농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싹 지우세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정말 나를 많이 저하고 이런 인연이 있는 지인들, 절대 내 충성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발로 뛰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운전을 제가 95년도부터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잘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자원이고, 또 제가 컴퓨터를 그때 좀 배웠습니다. 그것 또한 저한테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 기동력이 없었더라면 이 오늘날처럼 외갓집의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활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서 정착을 하실 건지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귀농을 했냐면 충남 부여군 옥산면 안설이라는데 그 채씨들 집성촌으로 제가 정말 첩첩산중 거기가 오지예요. 그쪽으로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갔더니 그 산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는데 그 물을 7집에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 다음 해에 지독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이분들은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수도를 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전파사 통해서 불렀더니 어느 전기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누굴까요? 원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이 끊어서 당신은 여기 원주민이 아니니까 물을 많이 쓰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그 지장이 많다고 전기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이제 콩을 많이 이제 씻어서 매주를 쓰는데 콩 껍질이 저희 하수구에 꽉 막혔어요. 그래서 그걸 뚫으는데 그 밑에 집 아주머니가 올라오셔서 정화조를 퍼달랍니다. 당신 정화조에 콩껍질이 가득 찼으니까 퍼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퍼주실 건가요? 아니면 싸우실 건가요? 자, 때로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때 35,000원 저는 두 말도 안 하고 이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서슬이 펄해가지고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진짜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대꾸 한마디만 했다면 어머니 꼴 되시는데 제가 고심을 했어요. 저는 그 35,000원 때문에 좋은 이웃을 잃기 싫었어요. 그래서 네 퍼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정화조 푸는 아저씨가 아이고 아주머니 억지 부릴 걸 부리라고, 어떻게 이 댁에 하수구가 막혔는데 아주머니 정화조가 막힙니까 했더니 그 아저씨하고도 싸우자고 덤비셔요.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그 아주머니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더라면 거기에서는 젊은 것이 싸가지 없어요. 그죠? 젊은 것이 정말 싸가지 없더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 이미지에 치명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바보가 됐습니다. 그러고 자기 땅이지만 나무 한 그루 그 주민들 허락하에 심어야 돼요. 자기 주거지에 해가 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쫙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에?
맞아요. 원주민. 자, 국가에서 저 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줬겠지만 어쨌든 원주민들이 기여를 한 거예요. 땅을 내놓은 거예요. 길을 내서 모두가 편리하게 살겠고. 근데 여러분은 원주민들이 다 밥상 차려놨는데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딱 가서 내 땅을 샀으니까 측량을 먼저 해요. 해서 말뚝을 다 박아요. 그러는 순간에 원주민들은 저것들이 굴러온 돌인데 저것들이 주인 행세하네? 약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찰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그냥 원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저도 지금 순조롭게 지금도 부딪혀요. 제가 15년 동안 살면서도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 첩첩산 중에서 없는 시절에 진짜 그 대가족 뭐 다 9남매 뭐 10남매 넘은 가정도 많았잖아요. 뭐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 먹죠. 근데 그걸 다 일궈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도 그 습관에 젖어서 땅 한 평에 목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땅에 집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마찰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농루고 이런 거는 이 길은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시골에 보상을 안 해주고 국도 같은 거는 보상을 하지만 저거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쁜 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기농기촌 하시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버거워요. 이 청개구리가 올라가는 이게 엄청 버거워 보이죠? 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정말로 이 오사카의 상인 정신, 이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제가 사업을 경영을 했는지 보세요. 해가 없는 날도 점포를 열어라. 별이 없는 날이라도 매상을 올려라.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절을 펴라. 강물이라도 저당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서 팔아라. 그렇게 세상을 유익하게 못하면 가게 앞에 묘지라고 써붙이라 그랬어요. 가게 앞에 묘지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오사카의 상인 정신은 늘 되새기면서 제가 경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기촌을 하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길이 그렇게 힘겹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저희 외갓집은 6차 산업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자, 콩을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또 판매 유통 또 거기다 교육 기관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기농인들 여러분들도 저희 집에 오셔서 체계적으로 그 전통 장류, 절임 장아찌, 두부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어요. 자격이.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계층에서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교육을 받아가요. 더더구나 이 행사를 지금 주최한 농정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70%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이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에 가면 무조건 그렇게 가공을 하고 교육기관 뭐 이런 걸 하고 한다 해서 6차 산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6차 산업은 보세요. 진짜 여러 가지. 외갓집에 박영숙이 제가 자원이잖아요. 그죠? 제 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고 늘 저를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자원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농업농촌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대자연 그리고 지역의 정말 그 지역의 스토리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 이런 것들 접목시켜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모든 자원이 어우러진 게 6차 산업이에요.
근데 저기 6차 산업에서 잠깐만 목이 너무 마르네. 요즘에 6차 산업이 돈이 된다 그러는데요. 어제도 저기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 집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자, 저희는 이제 체험을 외갓집 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갓집 체험 마을은 양평이에요. 근데 외갓집 체험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특허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많이 오거든요. 어제는 동남아 쪽에서 한 20분 오셨는데요. 자, 체험도 체험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일당만 나오면 만족을 해요. 근데 일당만 벌어서 언제 돈 봅니까? 그래서 체험이 보면은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허다해요. 근데 저는 1인당 최소 3만 원 이상 가져야만이 외갓집에 들어옵니다. 체험은. 두부 체험 하나에 15,000원이죠. 떡매 전통 떡 체험 15,000원이죠. 식사 15,000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노동을 하고 뭐 이 체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그냥 뭐 체험하는데 의미만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000원짜리, 자, 10,000원짜리 체험을 했을 때 30명 들어오면 3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몇 명, 인력이 한 3명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재료비 떼고 뭐 떼고 하면은. 근데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체험 6차 산업을 너무 쉽게 보고 너무 쉽게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자, 외갓집에서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사업장이에요. 처음에는 98평, 항아리 15개 가지고 98평에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360평이에요. 360평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조립식으로 한 20평 지어가지고 여기 마당에다 항아리를 이렇게 이제 많이 놓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체험을 외갓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진짜 그 대형차 한 대 들어오면 몇 번 꺾지 않고는 돌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기회 포착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리해서라도 확장을 못하면 외갓집 박영숙은 여기서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장이 2,700평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무리해서 확장을 또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 장류, 잠깐만요. 건드려져. 장을 담는데요. 이 많은 장아리 안에 전통 매주를 써서 장을 다 각각 채웠는데, 어떤 항아리는 맛이 있고 어떤 항아리는 균일한 맛이 안 나오고 맛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고심을 하다가 생각을 했더니, 여기 제가 사는 고장이 부여의 옥산이라는 곳이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습이 너무 많은데 이 매주를 정말 상품의 매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주를 다 매달아서 건말림을 하고 나서 항토방에 들어가는데, 이 매주가 정말 장을 담을 때쯤 되면은 왠지 좀 습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장을 담았을 때 그 균일한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크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저염된장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명 특허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여라는 곳은
그 굿들의 팔미라고 그 농산물이 있어요. 공동 브랜드. 그걸 가지고 표고버섯 쌈장, 그 딸기 고추장 이런 거 마늘 고추장 이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돼서 보장이 되고 제가 또 강의를 엄청 많이 나갔어요. 여기저기 강의를 나갔는데 여기 이 분들이 지금 다 장류 사업에 뜻이 있으셔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외갓집에 또 체험을 들어오시고 교육을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장류에 도전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00년도 기록했을 때 41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15년이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죠? 15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연세에 지금 도전을 하신다면 정말 탄탄대로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이제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류 사업이 너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웬만큼 해가지고는 성공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기존의 장류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한 성공, 그래도 현상 유지 하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신다면 이제 그 6차 산업화 접목해서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장류 사업만 가지고 이게 도전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통 음식이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어때요? 어떤 맛인가요? 예? 무슨 맛이에요? 전통 장류 드시는 분이요. 댁에서 전통 그거 보세요. 다 사드시죠? 왜 사드실까요? 짜요. 짜죠? 짜고 왠지 또 뭔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죠? 비싸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저렴한 이 시중에 파는 된장을 사서 드시는데요. 전통 장류가 짜도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그거를 짠 된장에 두부 한 번만 넣어보세요. 두부 한 번 넣어서 해놓으면 된장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전통 된장은 색이 검잖아요. 이렇게 검은데 요즘에 이렇게 검은 된장을 그냥 갖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왠지 이게 너무 검고 맛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전통 장류는 맛도 있어야 되지만 색깔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대인의 입맛에 맞췄을 때 전통 음식으로서 또 인정을 받는 거고요.